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은돌입니다. 부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지고 트렌드도 다양해지면서 자기만의 부업들을 하고 계시는 M잡러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으로 부업으로 계속 해오다가 체력적인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최근에 퇴사를 하고 6개월째 거의 전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 그런 관련된 영상도 좀 많은 편인데요. 최근엔 일본 쪽으로 좀 기울여서 일본 구매 대행과 중국 구매 대행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 구매 대행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라고 하게 된 지점이 6개월 차고요. 그래서 해보면서 일본 구매 대행이어야 하는 이유, 요즘 그런 셀링에 대한 생각, 그런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가 왜 일본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중구대를 하면서 자꾸 제가 판매했던 상품들이 결국에는 사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들도 사실 경쟁이 치열하고 점점 이게 설 자리가 좀 좁아져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원래 무조건 구매 대행으로 판매했던 좀 큰 상품들 있죠. 완전히 큰 천막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좀 적당히 큰 것들, 뭐 이런 의자 같은 것들, 그런 정도 크기의 것들도 원래는 구매 대행으로 잘 판매가 되었었더라면 쿠팡 그로스로 넘어가거나 사입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잘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시도하는 셀러들이 많아졌어요. 자기가 사입해서 판매한. 제 주변 셀러분들도 구매 대행에서 그로스나 여타 다른 사입 판매들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하는 걸 보다 보면 첫 번째로 재고를 쌓아두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어떤 시즌에 맞춰서 사입을 한다고 하면 2달 전에는 샘플링을 최소한 보고 시즌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판매에 맞춰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사이클들이 꽤 느린 점. 온라인 판매이지만 내가 상품이나 이런 샘플을 보기 위해서 도매 시장에 직접 가기도 하고 중국에 직접 출장 가서 페어니 시장이니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도매상 아저씨나 공장 아저씨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냥 되게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가보려면 중국에서 물건을 떼온다? 그러면은 중국에 갈 생각 자체를 하고 약간 그렇게 딥하게 시작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입을 하려면 내가 그냥 부업으로 1,200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벌어보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하면은 이 나라에 어느 정도 갈 생각을 하고 여기 현지 문화에 좀 소통을 해서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이 물건을 팔다 보면 가고 비즈니스적으로 갈 일이 있겠네? 하다 보면은 진짜 웃긴 생각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나는 일본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사카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본 일본 물건들이 사온 것들도 좋고 음식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들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쓰고 싶은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또 일본에서 구매 대행을 하려면 현지에서 법인을 차리고 판매하신 그런 한국분들한테 가격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진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고 고인물들 시장이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모든 일본 구매 대행이 그렇다면 일본 법인이냐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들 사업자 낸 거 보잖아요. 근데 다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낸 사람들이 이 정도 물건이 아주 많고 많은데, 그럼 그렇게 싸게 파는 사람들을 아예 제껴두고 논외로 치고 나머지 파이에서도 그래도 한 사람이 살고 먹고 살아가는 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일본 물건을 판매하는 거에 접점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거기 가서 법인 회사를 세우던지 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퇴사한 김에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딱 6개월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루틴이 좀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처음 3개월 동안은 진짜 스트레스 받았고 욕하면서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라는 걸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브랜드 구매 대행의 아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항상 신상 브랜드 이런 상품은 금방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3개월만 지나도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신상을 끊임없이 올려주지 않으면 매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구웨딩을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순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게 디폴트여야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한 날, 뭐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내가 일구대를 갖고 있는 이상 무조건 일어나려고 소싱하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브랜드 상품 같은 것들이 막 스테디셀러 이런 거는 브랜드가 다 한국에 다 들어와서 스테디셀러는 이미 다 있어요. 막 베스트, 검정색, 뭐 나이키 운동화 검정색 이런 거 다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상품을 일단은 해외에만 파는 상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이 항상 있습니다. 좀 팔면 사라집니다. 팔린다 싶으면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고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이어서 한 개 살 거 약간 2개 산다든지 그러면은 약간 배송되는 중에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대로 그냥 보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미리 판매될 거를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주문하는 그런 요령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든 생각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내가 한국에서 좀 팔릴 만한 키워드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매칭시켜서 입히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어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컵이면 이게 사람이 보는 바에 따라서 이유식 컵이 될 수도 있고 성인용 컵이 될 수도 있고 이름이라는 걸 붙이기 나름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파는 물건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정해진 이름을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리기만 해도 판매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린 상품을 제가 조금 싸게 가져가서 올리고 제가 올린 상품을 나도 똑같이 싸게 가져가서 올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게 좀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중고대랑 다릅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중고대도 어차피 제가 판매를 하면서 내가 사입을 하지 않을 거면 결국에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내 걸 그대로 가져가서 판매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재고 난 가지고 있는데 뺏겨서 안 팔리게 되는 거면 더 문제가 크죠. 판매가 일어난 후에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리스크 위험 부담이 덜해서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첫 달에는 매출에 비해서 실제로 가져가는 마진이 좀 많이 낮았어요. 뭐 10만 원짜리 팔았는데 2,000원 남고 제가 잘못 올린 것도 있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제가 마진율을 처음부터 낮게 해놨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니까 그게 방어가 안 돼서 역마진이 나더라고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엔 규모의 경제라고 많이 팔다 보니 버티다 보니 갑자기 마진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지겹고 지난한 과정들 매일 성실하게 업로드를 해야 하며 마진율이 처음에 정말 낮게 판매가 돼도 재미를 볼 수 없는 구조이며 일본에서 구매를 할 때 생기는 그런 답답한 어떤 과정들 이런 게 바로 진입장벽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이 불편한 부분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해서 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디폴트로 가져가면 남들도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버티고 아직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